그날 나는 그곳에 갔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아니, 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 엄마의 전화를 받고도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갈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짧은 침묵,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실망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이름은 지수, 35살, 디지털 마케팅 회사, 브라이트 미디어에서 팀장으로 일한다. 팀장이라는 직책이 붙은 지 이제 막 1년이 됐다. 승진의 기쁨도 잠시, 내게 주어진 건 끝없는 책임감과 야근뿐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한다. 그렇게 일에 치이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쟁을 뚫고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나는 무엇을 꿈꿨던 걸까? 분명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클라이언트 선샤인 코스메틱의 신제품 런칭 캠페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꾸만 아까 전화 통화가 떠오른다.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 지수야, 오늘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는데 올래? 된장찌개. 엄마의 된장찌개.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말일까?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은 게 언제였지? 1달 전? 2달 전?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명절 때 잠깐 들렀을 때가 마지막이었나. 그때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것저것 질문에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밥을 입에 넣어도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지수 팀장님. 옆자리에 대리민서가 나를 불렀다. 선샤인 쪽에서 회의 시간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서 오늘 오후 4시로 당겨달래요. 오늘 오후 4시요? 나는 시계를 봤다. 지금이 오후 2시 반. 자료 준비는 다 됐어요?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 몇 개가 남았는데 서두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일상. 나는 한숨을 삼키고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엄마 생각은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어냈다. 지금은 일이 우선이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클라이언트 담당자인 김 부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부분은 좀 더 임팩트 있게 수정해 주시고요. 타겟 연령대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색감은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피드백. 우리 팀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끄덕였다. 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정안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진 안 될까요? 우리 일정이 촉박해서요.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사흘이 줄어든 것이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에서 또 야근이네요 라는 말이 익혔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다.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응? 엄마, 밥은 먹었니? 왜 엄마들은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걸까? 밥은 먹었니? 그 짧은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하다. 아직이요. 곧 먹으려고요. 또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는 거 아니지? 마음을 익힌 것처럼 뜨끔했다. 실제로 나는 회의가 끝나면 아래층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올 생각이었다. 아니에요. 제대로 먹을게요. 지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네가 바쁜 거 엄마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말이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 몸이 상한다. 알아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는 꼭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다음 주 일요일. 나는 그날도 출근해야 할지도 모른다. 금요일까지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주말에 또 피드백이 올 것이고, 그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나와야 할 것이다.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민서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고마워요. 나는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커피의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다. 팀장님, 저희 이번 주에 야근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럴 것 같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희 일이니까요. 민서는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11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섰다. 지하철은 한산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곤에 찌든 얼굴. 언제부터 내 얼굴이 이렇게 됐을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원룸 구조의 작은 집.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 텅 비어있고 차가웠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배가 고팠다.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 김치, 그리고 3일 전에 사놓고 잊어버린 샐러드가 전부였다. 샐러드는 이미 시들어버렸다. 결국 나는 핸드폰 배달 앱을 켰다. 어떤 걸 시켜 먹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된장찌개 끓였는데 올래? 된장찌개. 배달 앱에 된장찌개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식당이 나왔다. 그중 하나를 골라 주문하려다가 손을 멈췄다. 이건 내가 먹고 싶은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식당의 된장찌개가 아니라 엄마의 된장찌개였다. 하지만 엄마의 된장찌개는 배달되지 않는다. 나는 결국 짜장면을 시켰다. 30분 뒤 도착한 짜장면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 삶인가?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인가?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로 가고 밤늦게 집에 돌아온다. 밥은 거르거나 대충 때운다. 주말도 일을 한다. 금요일 저녁 수정된 자료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냈다. 이제 주말에 피드백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민서가 다가왔다. 팀장님,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서 씨도 고생했어요. 주말에 푹 쉬세요.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민서 씨는 주말에 뭐해요? 저요? 부모님 댁에 가려고요. 엄마가 갈비찜 해주신대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갈비찜. 엄마의 음식.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의 음식을 제대로 먹어봤을까? 좋겠네요. 팀장님도 부모님 댁에 가시는 거 어때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가시려던 거 이번 주로 당기시는 거요. 글쎄요. 이번 주말에 피드백 올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민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서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아마 TV를 보거나 아빠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엄마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나를 생각할까? 딸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걱정할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였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앉혀놓고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뜨끈한 찌개를 먹으면서 나는 왜인지 눈물이 그쳤다. 엄마가 말했다. 힘들 때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 기운이 난단다. 그때 그 된장찌개의 맛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구수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오늘 엄마한테 가자.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수. 지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집에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아진 목소리. 당연하지.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까? 네가 좋아하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부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가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주택가가 나타났다. 익숙한 풍경. 내가 자란 동네의 풍경. 지하철역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다. 10분 정도 걸으니 낡은 다세대 주택 단지가 나왔다. 2층짜리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나는 그중 한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타났다. 어서 와. 엄마. 엄마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더 작아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던 걸까? 들어와. 아빠는 잠깐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냄새가 났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된장찌개 냄새. 이미 끓이고 계셨어요? 응. 네가 온다고 해서 바로 준비했지. 엄마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엄마를 따라갔다. 좁은 부엌.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노인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앉아. 금방 다 됐어. 나는 식탁에 앉아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렸다. 따끈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깍두기. 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거였다. 내가 그리워하던 것, 내가 찾고 있던 것. 맛이 눈물이 났다. 왜? 짜? 아니요. 맛있어요. 나는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다. 밥 한 숟가락, 찌개 한 숟가락, 계란말이 한 조각, 김치 한 점.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먹었다. 이렇게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일까? 천천히 먹어. 체한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너무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이건 사랑이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나서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가 불렀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했다. 더 먹을래? 배불러요. 엄마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수야, 응? 넌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네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 엄마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엄마는 말이야. 엄마가 계속 말했다. 네가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버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것보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면 좋겠고. 알아요. 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일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이 더 중요해. 그리고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가끔은 엄마한테도 와. 알았지? 네. 그날 오후 나는 부모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아빠도 돌아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다. 요즘 동네 소식, TV 프로그램 이야기, 친척들 안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소한 시간이 나를 채워주었다. 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속에 작은 공간이 생긴 것 같았다.
그 공간에 따뜻한 무언가가 들어왔다. 저녁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현관으로 나왔다. 엄마가 나를 배웅하며 물었다. 다음에는 언제 와? 곧 올게요.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어요. 엄마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비닐봉지였다. 안을 보니 반찬통들이 들어있었다. 집에 가서 먹어. 김치하고 멸치볶음, 계란말이 담아뒀어. 고마워요, 엄마.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히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가 싸준 반찬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무겁지 않았지만 왠지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다.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 현실은 다시 찾아왔다.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클라이언트였다. 자리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수정사항 보내드립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다. 어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점심시간이 됐다. 나는 엄마가 싸준 반찬을 꺼냈다.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먹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단순한 반찬들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엄마한테 가야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야겠다고. 그것이 일막의 전환점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민서의 글씨체였다. 팀장님, 어제 잘 쉬셨어요? 오늘 오전에 대표님이 찾으신대요. 대표, 김태준 대표. 브라이트 미디어를 창업한 사람이자 내 상사. 그가 나를 찾는다는 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다. 나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곧장 대표실로 향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니 김 대표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수 팀장, 찾으셨습니까?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긴장했다. 선샤인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죠? 네. 금요일에 수정안 보냈고 주말에 피드백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김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수 팀장,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맡아줄 수 있겠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대형 클라이언트입니다. 글로벌 테크. 들어보셨죠? 글로벌 테크. IT 대기업이었다. 매출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회사. 그쪽에서 연말 브랜딩 캠페인을 우리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예요. 회사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고. 그렇군요. 팀장님. 팀에서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선샤인 프로젝트랑 병행하면서요. 병행. 2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달입니다. 연말까지 완성해야 해요. 2달. 그동안 선샤인 프로젝트도 끝내야 하고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도 완성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아요. 하지만 지수 팀장님 팀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잖아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긴다. 그 말이 압박처럼 느껴졌다. 팀원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김 대표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좋은 기회. 승진? 아니면 보너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표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서와 팀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나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다. 그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 2달이라는 기간.
선샤인과 병행.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팀장님. 대리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가능할까요? 선샤인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 글로벌 테크까지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 않나요? 민서가 말했다. 팀원들 컨디션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서의 말이 맞았다. 팀원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최근 몇 달간 계속된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모두가 번아웃 직전이었다. 여러분, 의견 듣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제 생각은요. 사원 혜진이 입을 열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물론 힘들겠지만 저도 혜진 씨 말에 동의해요. 준호가 말했다. 힘들어도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민서 씨는요?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솔직히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팀장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했다. 알겠어요. 하루 정도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대표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점심시간이 됐다. 나는 식당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고픈지 안 고픈지 느낄 여유가 없었다. 민서가 다가왔다. 팀장님, 점심 안 드세요? 응, 배 안 고파서. 그래도 드셔야죠. 민서는 내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았다. 도시락이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집에서 싸운 거예요. 나눠 먹어요. 괜찮아요. 민서 씨가 먹어요. 아니요. 팀장님이 먹으셔야 해요. 요즘 제대로 식사하시는 거 못 봤어요. 민서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내가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마워요. 도시락을 열었다.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맛있어 보이네요.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챙겨왔죠. 엄마. 그 단어를 들으니 주말에 엄마를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따뜻했던 그 시간. 민서 씨는 자주 부모님 댁에 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엄마가 매번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요. 좋겠네요. 팀장님도 가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뵈러요. 그래야 하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은 만드는 거잖아요. 민서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는 말이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를 맡으면 더 바빠질 것이다. 주말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내 커리어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승진할 수도 있고 연봉도 오를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일인가? 가족인가? 그날 저녁 나는 일찍 퇴근했다. 정확히는 일찍이라고 할 수 없지만 8시에 퇴근한 건 오랜만이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가 싸준 반찬이 아직 남아있었다.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엄마 생각이 났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지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응?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는 너희들 키우느라 바빴지. 아빠 회사 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너희 돌보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힘든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일 안 한 거? 후회? 왜 후회를 해? 너희를 키운 게 엄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엄마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지수야, 넌 지금 힘든 일 있니? 아니, 그냥 고민이 좀 있어서. 무슨 고민인데? 나는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다. 기회이기는 하지만 너무 바빠질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지수야, 엄마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뭔데요? 일은 중요해. 하지만 일이 전부는 아니야. 네 삶도 중요하고 네 건강도 중요하고 네 주변 사람들도 중요해. 그걸 잊지 마. 응,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다. 하지만 결정은 여전히 어려웠다. 다음 날 나는 김 대표에게 답을 했다. 프로젝트 맡겠습니다. 결국 나는 기회를 선택했다. 아니, 선택했다고. 믿고 싶었다.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일은 폭주했다. 선샤인 프로젝트와 병행하면서 글로벌 테크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회의는 하루에 서너 개씩 잡혔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전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엄마가 가끔 문자를 보냈다. 밥 먹었니? 건강 챙겨. 주말에 시간 되면 와. 하지만 나는 제대로 답장하지 못했다. 알았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같은 짧은 답장만 보냈다. 팀원들도 지쳐갔다. 민서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일했고 준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혜진은 감기에 걸렸는데도 출근했다. 팀장님, 이러다 다들 쓰러질 것 같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선샤인 프로젝트는 다음 주면 끝나니까. 그 다음엔 글로벌 테크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선샤인 프로젝트가 끝나기 일주일 전 김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수 팀장님, 프로젝트 일정을 한 달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네? 한 달 연장이요? 네. 사장님이 결과물을 보시고 추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으시대요. 추가 캠페인. 그 말은 곧 추가 작업을 의미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서. 알아요. 하지만 저희로서도 이 캠페인이 중요해서요. 불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면 팀원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일정이 한 달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재앙이었다.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다. 팀장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준호가 처음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저희가 기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럼 거절하시면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회사 입장? 저희 입장은요? 민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서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옳았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회의는 험악하게 끝났다. 팀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헬쑥해진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내 모습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일, 팀원들, 엄마, 그리고 나 자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까? 돈? 승진? 인정? 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나는 행복할까?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일은 중요해. 하지만 일이 전부는 아니야. 나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밤 11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엄마. 지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쏟아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팀원들한테 미안하다고,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지수야, 응,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네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 그리고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도움을 요청해도 돼. 팀원들한테도, 회사에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다. 나는 그동안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 팀장으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물었다. 모르겠어. 가능하면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다음 날, 나는 김 대표를 찾아갔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샤인 프로젝트 연장 건인데요. 현재 팀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팀원들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번아웃이 올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팀원을 충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팀원 충원은 쉽지 않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럼 일정 조정이라도요. 김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 팀장. 회사가 성장하려면 가끔은 무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이 쓰러지면 회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말에 김 대표는 침묵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실을 나오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록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말 나는 엄마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찾아간 부모님 집.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너 많이 야위었구나. 그래요? 얼굴도 창백하고. 아이고, 우리 딸. 엄마는 나를 안으로 들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도 거실에서 나를 맞이했다. 오랜만이다, 지수. 네, 아빠. 많이 바빴나 보구나.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집의 편안함.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엄마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 냉장고 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수야, 밥 먹자.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따끈한 밥. 엄마,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너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지. 어서 먹어.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나도 잘 몰랐다. 그냥 너무 벅찼다. 왜? 맛이 이상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엄마와 아빠는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 일은 어때? 아빠가 물었다. 힘들어요. 솔직히. 그럴 때도 있지. 다들 그렇게 일하면서 크는 거야. 근데요, 아빠.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아빠는 일하면서 행복하셨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행복. 글쎄, 일이 행복했다기보다는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럼 일 자체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날도 있었고 아닌 날도 있었지. 근데 말이야, 지수야. 일은 그저 일이야. 일 때문에 네 인생 전체가 불행해서는 안 돼. 아빠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요즘 나는 일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수야, 일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할 일이야. 근데 이것만은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항상 엄마 아빠가 있어. 응.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가끔은 대충 해도 돼. 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대충 하는 게 훨씬 나아. 대충 해도 된다. 그 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는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 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동네 소식, TV 프로그램, 친척들, 안부.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나를 치유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조금씩 에너지를 회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수야, 반찬 좀 싸줄게. 집에 가서 먹어? 엄마가 부엌에서 타파웨어를 꺼내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넌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 엄마는 갈비찜, 잡채, 나물, 동그랑땡을 통에 담았다. 그리고 김치도 별도로 싸주었다. 이거 가져가서 잘 먹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와. 알았지? 그럴게. 약속이다. 약속.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거운 반찬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엄마 아빠와 보낸 시간이 나를 다시 충전시켜준 것 같았다. 월요일, 출근해서 팀원들을 만났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팀 회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 팀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팀원들이 눈을 크게 떴다. 결과적으로 선샤인 프로젝트 연장건은 다른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테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말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팀장님. 준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일하게 했죠.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팀장님. 혜진이 말했다. 저희도 알아요. 팀장님이 가장 힘드셨다는 거. 이제부터는 다르게 하려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중요하니까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팀 식사를 하려고 해요. 회사 예산으로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좋아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일은 많았지만 분위기는 훨씬 나아졌다.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는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러 갔다. 매주 토요일 오후 부모님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다. 오늘은 뭐 해줄까? 엄마가 매번 물었다. 아무거나요. 엄마 음식은 다 맛있으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매번 달랐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갈비찜, 불고기, 잡채, 떡볶이.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 한 번은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는 요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당연히.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해줘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그게 엄마한테는 행복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엄마에게 있어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딸에 대한 걱정, 애정, 그리운 마음, 모든 것이 담긴 음식. 그리고 나에게 있어 엄마의 집밥은 위로였다. 힘든 일상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었다. 2달 후 글로벌 테크 프로젝트가 끝났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했고 회사는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김 대표는 나를 불러 칭찬했다. 지수 팀장, 수고 많았어요.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보너스입니다.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봤다. 상당한 금액의 보너스였다. 예전이었다면 이 돈을 받고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엄마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주말, 엄마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챙겼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옷과 화장품, 그리고 아빠를 위한 지갑. 이게 뭐야? 엄마가 놀라며 물었다. 선물이요. 갑자기 왜? 그냥 보너스 받아서 엄마한테 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선물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 지수야.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 이야기, 엄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지수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엄마가 말했다. 그래요? 응.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많이 보여. 아마 엄마 덕분일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됐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행복이 뭘까?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직책에 오르는 것? 인정받는 것? 아니, 그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과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엄마의 집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고 위로이고 삶의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겠다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니까. 1년 후 나는 여전히 브라이트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다.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팀원들을 이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더 이상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매주 토요일은 엄마를 만나는 날이다.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 오후만큼은 엄마와 함께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배우는 것이다. 엄마,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요? 우선 멸치 육수를 내야지. 그 다음에 된장을 풀고.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조금씩 요리를 배워간다. 아직 서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잘하네, 우리 딸. 이제 혼자서도 해먹을 수 있겠는데?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한다. 아직 멀었어요. 엄마만큼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엄마에게 밥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가 오면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밥에 감사하다고. 그 밥들이 나를 살게 했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었다. 지수야, 갈비는 이렇게 먼저 핏물을 빼야 해. 응. 나는 엄마의 지시를 따라 갈비를 준비했다. 엄마는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그리고 양념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엄마, 이거 레시피 좀 적어줄 수 있어요? 레시피? 엄마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손맛으로 하는 거지.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려줘요. 엄마는 웃으며 종이에 레시피를 적어주었다.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의 레시피. 이거 잘 간직해라. 나중에 네가 가족 생기면 해줘. 응, 고마워. 갈비찜이 완성됐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다. 내가 만든 갈비찜은 엄마가 만든 것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맛있다, 지수야. 잘 만들었어. 정말? 응. 다음에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나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다.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집밥을 만드는 것은 곧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성을 들여 재료를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 요리하고 따뜻하게 차려내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해, 지수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사랑.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도 중요하고, 커리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식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 엄마의 집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고, 나의 위로였고,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였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알았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엄마처럼 사랑을 담아 요리할 것이다. 정성을 다해 만들고 따뜻하게 차려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에게서 배웠으니까. 집밥이란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나는 그곳에 갔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매주 그곳에 간다. 엄마의 품으로, 따뜻한 집밥이 있는 곳으로. 그것이 내가 찾은 행복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운 생각하게 되네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